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는 배대지의 비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배송 대행지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송 대행지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다 보면 불필요한 트러블을 만들거나 업무가 잘 진행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배대지를 옮겨 다니게 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사업의 누적적인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배대지 이용 3년이면 사리가 나옵니다. 배대지하고 싸워보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벗겨서 솔직하게 담아보겠습니다. 배대지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첫째, 선송장이 바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 후 배대지로 보낸 한국 구매대행 셀러는 배대지에서 신청서를 쓸 때 운송장 번호가 바로 생성이 되는 배대지를 꼭 써야 합니다. 그래야 오픈마켓에 운송장 번호를 넣고 바로 발송 처리할 수 있으며 두 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발급되는 송장 번호는 가상의 송장 번호가 아니라 나중에 한국 세관에 통관된 후 국내 택배사로 인계가 될 때 부여될 송장을 미리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배송 신청서를 쓰자마자 한국 택배 송장 번호가 즉시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송장 번호는 유니패스에서 상품 통관 조회도 하고 각종 사전 수입 신고에도 바로 활용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 택배 조회도 실제로 쓰이죠. 둘째, 배대지를 선택할 때는 가격을 우선해서 고려하지 마세요. 셀러와 배대지는 서로가 상대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서로 상대방 때문에 먹고 산다는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배대지는 오래 거래하면 인간적인 친분이 쌓이게 되고 의리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나중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아낌없이 해주게 됩니다. 셀러는 배대지별로 가격 비교해가지고 세이브하는 요금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배대지로부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입할 때, 사업자 통관할 때, 현지 시장 조사할 때 등등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필요할 때 돈 주고 사람 쓰면 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신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배대지를 쇼핑몰 쓰듯이 대하는 셀러는 하수입니다. 진심을 다해서 파트너로 인정해야만 내게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파트너로 인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화가 나서 참을 수 없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인내심이 좋은 파트너를 만든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길게 보고 오래 가면 배대지 요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 포워딩 업체가 어디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배대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포워딩 업체를 쓰는가입니다. 즉, 잘 드러나진 않지만 포워딩사의 평판과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동량이 많고 서비스가 좋아서 영향력 있는 포워딩사냐 아니냐에 따라 배송기일도 달라집니다. 보통 국내 택배사, 포워딩사, 관세사, 배대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 중 배대지를 알아보실 때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진 않았나요? 결론적으로 가격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천 건을 출고하면서 1,000원씩 아껴 모았는데 배대지에서 큰 건 한두 건만 잘못 처리하면 한 방에 털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는 안 볼 배대지면 모르지만 관계를 키워나가는 사이면 배대지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기분이 뭔지를 구매 대행을 오래 해본 사람이면 무슨 의미인지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대지마다 요금이 다르니까 그 요금 결정을 배대지의 사장이 결정한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가격을 배대지 사장이 설정하긴 하죠. 그러나 경쟁 때문에 최소한의 마진만 취해야만 살아남는 구조라서 사실 배대지의 요금에 대한 운신의 폭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배대지 요금이 왜 업체마다 달라? 자기들이 마진을 적게 먹으면 요금이 쌀 테고 많이 먹으면 구매대행 셀러들한테 비싸게 제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겠죠? 생각? 무역하는 업체를 상대로 서류 및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물건을 보내주는 국제물류주선회사를 포워딩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해상 운송 시 컨테이너선 운송단위인 컨테이너 한 대를 채우지 못하는 소량 화물, LCL 화물이라고 하죠. 그것을 모아서 한 대의 컨테이너를 짜게 되는 포워더를 콘솔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대지 요금이 싼가 비싼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 이런 포워딩 업체의 물동량 캐파와 국내 택배사와의 협상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한국에 등록된 포워딩 업체는 3,000여 개가 넘습니다.
판토스나 삼성전자, 로지텍, 유니코 로지스틱스 같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의 4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대형 포워딩 업체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중국 포워딩은 많은 중소업체들이 치열하게 시장에서 전투를 하면서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포워딩 업체에 많은 배대지가 계약되어 있죠. 포워딩 업체가 배대지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포워딩 업체의 물동량 파워가 항공사와 독과점 계약을 하는데 우선권을 갖거나 국내 택배사와 더 좋은 가격을 흥정하는 데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포워딩 업체가 최초의 우체국 택배나 CJ 택배와 원가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되느냐에 따라 그 휘하에 계약되어 있는 배대지들의 요금 세팅이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A라는 포워딩사가 CJ 택배와 건당 3,200원의 원가 계약을 하면 600원 정도 마진을 취하고 각 배대지에 3,800원씩 넘기게 됩니다. 배대지는 이 가격으로 받아서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고정비들을 빼고 약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마진을 취하고 구매대행 셀러한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내외의 요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때 각박한 마진 구조에서 배대지 요금을 낮추게 되면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어렵게 되고 고객의 물건을 케어하는 데 장기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싸면 물동량 대비 인력이 부족해지니까 소통의 질이 낮아지고 배송이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포워딩사가 최초의 국내 택배사와 계약을 얼마나 득이되게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그 먹이사슬 아래의 배대지들의 요금이 싸거나 비싸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우체국 택배나 CJ 택배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는 포워딩 회사의 물동량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큰 포워딩사가 결국 위너 테이크 솔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갖춰진 포워딩 회사에서 우체국 택배나 CJ 택배에서 택배 시스템 코드를 부여하고 포워딩 회사는 그 휘하 계약된 배대지에게 운송장 구간을 각각 할당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배대지는 운송장 대여폭을 받아서 셀러들이 배대지 신청서를 쓸 때마다 자동으로 솔루션이 선송장을 자동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조를 이제 아셨죠? 그래서 포워딩 업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위해 지역에 배대지가 많습니다. 요즘 세관에서 적체되어서 중국 상품도 10일에서 14일까지 걸리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연 일정까지 고려하지 않고 스탠다드 기본 일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원래 위해에서도 비행기가 뜨긴 뜹니다. 그런데 요금이 싼데도 마감 일정이 안 맞아서 대부분의 배대지는 조금이라도 먼저 내보내기 위해서 근처의 연태공항으로 물건들을 이동시켜서 선적하고 비행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 9시 때의 첫 비행기로 물건을 태우면 한국에 11시 이전에 도착해서 원래 통관 구조상 당일 통관이 되나 그 다음 11시 때 비행기에 물건을 태우면 한국에서 당일 통관이 안 되고 다음날 세관을 통관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포워딩사가 아침 9시 때 항공선적을 모두 하고 싶죠. 그런데 항공사는 기본적인 물동량 톤수를 보장해주는 한두 개 포워딩 업체와 우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포워딩사는 첫 비행기를 태울 수 있는 것이고 그 포워딩사와 연결되어 있는 배대지는 다른 배대지보다 하루 빨리 한국 통관이 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배대지를 설립할 때 시간이 걸려도 그런 요건들에 부합한 포워딩 업체를 찾아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이나 연말 물동량이 넘쳐나는 시기에는 화물들이 적체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겠지만 그 와중에도 어떤 배대지는 물건이 통관되어서 쭉쭉쭉쭉 잘 들어오는데 같은 시기에 주문해서 다른 배대지로 보낸 물건은 블랙 프라이데이라서 지연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건 대형 물동량을 움직이는 판토스 같이 큰 포워딩 업체가 출고 물동량을 확보하였기 때문이고 이에 소속된 배대지가 당연히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배대지 사이트만 보고 이러니 저러니 평가를 하고 가격이 싸니 서비스가 좋으니 나무만 보고 마음대로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런 숲의 지형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배대지의 가격이 어디가 더 싼가, 또 배송이 얼마나 더 빠른가, 어느 관세사무소의 서비스가 더 좋은가, 심지어 서비스가 어느 배대지가 좋은가도 결국 포워딩 업체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워딩 업체라는 것이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업계의 평판을 듣고 포워딩 업체를 스스로 좀 알아보시고요.
그 포워딩 업체와 연결된 배대지를 쓰면 더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넷째, 특정 물건을 반복적으로 소싱한다면 배대지가 소싱처와 가까운지 확인하고 배대지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건이 배송되는 해외 업체의 위치가 배대지와 가까우면 육로 배송이 단축되어서 전체적인 배송 기일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나의 물건을 소싱하는 곳과 배대지가 가까운지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패션이나 전자제품 위주로 비행기를 태우려면 광저우 쪽 배대지를, 또 가구 같은 품목처럼 해운을 많이 이용하거나 한국과 짧은 거리의 장점을 살리려면 위해나 청도, 연태 쪽 배대지를 쓰면 됩니다. 다섯째, 셀러의 출고 물동량에 맞게 배대지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초보자 때는 배대지가 작은 곳이 서비스도 좋고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배대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배대지는 소통이 잘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업체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됩니다. 작은 배대지가 소통이 더 잘 되는 편입니다. 큰 업체는 나 하나 투덜대고 응석 부려봐야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대신 큰 업체는 지난번과 같은 상품이 이번에도 출고가 되면 거의 같은 가격으로 출고됩니다. 작은 배대지는 약간 그때그때 다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큰 업체는 배대지의 잘못일 경우에는 어필해서 무료 리턴을 요청하면 정석대로 반송해주고 룰대로 깔끔하게 리턴과 환불 처리를 해줍니다. 작은 업체는 자기 배대지 잘못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면 큰 업체는 셀러 개인의 도움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작은 업체는 인간적인 도움을 주든지 해외 사이트나 해외 택배사와 전화통화가 필요할 경우에, 사업자 통관이 필요한데 잘 모르는 경우, 이렇게 프라이빗한 요청에도 정성껏 도와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배대지 사장이 물류센터 현장에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서비스가 좋다고 이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오너가 현지에 있는가와 서비스 품질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셀러와 실질적인 소통이 잘 되는가가 중요하죠. 중국 배대지의 경우에 오히려 현장 작업자들한테 고객 응대를 맡겨놓는 것보다 한국 사무실에 한국 셀러들과 소통을 잘하는 CS 전담 직원들이 있고 즉각 현장 매니저를 잘 컨트롤하느냐가 실질적으로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답답한 구매 대행 셀러들의 고충을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들어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현장 작업자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객의 문의를 1년 내내 바로바로 톡이나 게시판에 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화나 게시판, 톡 전담자를 별도로 뽑아도 결국 일손이 딸려서 현장에 투입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작업하다 장갑 벗고 들어와서 전화 받으러 사무실에 들어와서 답글 달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중국 현장에게만 고객 대행 CS를 맡겨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에 의존하고 약간 방치하게 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국의 컨트롤 타워의 지시는 듣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현장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국 사무실의 CS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사가 중국에 있다 해도 어이없는 일처리 후 나몰라라 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저가라고 광고해서 유인한 뒤에 부가 서비스로 금액을 붙여놓거나 서비스 질도 형편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대지 본사가 한국에 손닿을 곳에 있으면 배대지 실수에 대한 보상을 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포워딩사의 한국 지사에서 CS를 제대로 해주면 모를까,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CS 센터가 국내에 있는 편이 소통하기가 편하고 국내에 잘못된 배송된 상품이 있어도 그걸 재발송 처리하는 데 더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중국 배대지 현장에서 한국 사람이 CS를 맡고 있고 한국 셀러의 컴플레인을 즉시 접수해서 바로바로 일처리를 해주는 업체가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고객 관리가 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 사무실에서 하는 CS가 셀러에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팁에 대한 내용을 다음 영상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10년간 배대지를 쓰면서 배운 경험을 다음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